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의 대표 카이저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의 생활화 중에서 정예 멤버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예 멤버의 구축이 뭐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 표현을 도원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 잘 아실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사람들 각각 또 대단하지만은 이 세 사람이 뭉쳤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이와 같이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대치동을 가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치동의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가는 날 비라도 오면 물론 이제 요즘에 워낙 가뭄이라서 비가 와야겠지만 비가 오면 뭔가 좀 가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같이 하는 팀이 있으면은 비가 오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정예 멤버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예전에 투자 초기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경매를 배웠었는데 이 경매를 배우려면 해당하는 이제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보통 돈이 별로 없잖아. 그죠? 돈이 많으면 그냥 좋은 거 사면 돼.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자금을 작게 해서 효율성이 큰 거를 찾으려고 하잖아. 그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나씩 뚱뚱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가능한 한 이제 투자금을 작게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작게 드는 지역, 뭐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높다. 이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매매가가 만약에 3억인데 전세가 2억인 곳이 있고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5천인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투자금이 5천하고 1억이 드는데 이왕이면 5천만 원 가능한 한 좀 적게 드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편하고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뭐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 매매하고 전세가 완전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것들은 또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계속 매매가가 한 15년 동안 계속 그대로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가만 계속 높고 매매하고 전세가 별로 차이 없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제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찾는 방법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돈이 없을 때 만약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는 어디가 있나요?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인천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데가 어디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이잖아요. 그죠? 인천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투자금도 적게 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인천을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 투자의 성지. 왜 성지가 되었느냐? 투자금이 별로 안 들고 뭔가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인천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한 반에 한 50명이 있었어요. 50명이 이제 저녁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고 그리고 오전반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끝나고 나서 보통 뒤풀이라고 하잖아요. 수업 듣고 나서 그냥 집에 가기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제 같이 막 다닌 거예요. 술 먹고 하다 보니까 10명이 되게 친해졌어. 그래서 시간 맞는 사람, 뭐 나이도 비슷하고 또 마침 이 3명도 전부 다 이제 회사도 다니고 하니까 서로 뭔가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3명이서 한번 임장이라는 걸 한번 가보자. 여기서 이 임장이란 단어는 해당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둘러보는 산책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당하는 아파트의 구조도 보고 집에 들어가서 구조도 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단지 내 뭐 조경도 살펴보고 그리고 신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동네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 가격대가 지금 얼마 하는지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세 명이 갔는데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낙찰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또 분담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분석하고 뭐 자료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했어요. 뭐 하던 일이 그거였으니까. 다른 한 친구는 이제 그 영업 쪽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거칠 게 없어.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보면 집 내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집에 가서 집 내부를 보려면 보통 경매 해당하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잖아. 너무 귀찮아.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좀 기술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단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자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가게 되면 한 10시나 11시에 모였는데 그 저녁에 가자. 왜 저녁에 가야 되냐? 막상 갔는데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좀 허탕을 칠 수가 있잖아요. 이 내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00의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집 내부를 봤는데 이 집이 만약에 수리가 싹 돼 있더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백만을 더 써도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 내부를 보는 게 중요해서 저녁에 가게 되면 어두워지면은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이 켜져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이 켜져 있으면은 일단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 내부를 이제 그 가서 똑똑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되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 물론 지금이야 문을 안 열어준다고 뭐 손잡이를 잡고 막 흔들고 이러면은 아마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같이 임장 갔던 사람 중에 이게 또 말하는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똑똑해놓고 어디 누구냐고 했는데 경매 물건 보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멱살을 잡혔어요. 왜? 그 집에서는 아직까지 경매 들어간 걸 몰랐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 해당하는 가족이 알아버렸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가정이 파탄나면 어떨까 할 거냐고. 약간 좀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친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역할은 문이 살짝 열리면 발을 쑥 집어넣어. 문이 안 닫히게끔. 그런 다음에 그 짧은 0.5초 사이에 집 내부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내부가 인테리어가 딱 보면 이제 그 계속 다니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 집의 인테리어비는 얼마 정도 들었다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앞에서 말한 저하고 그 친구는 이제 남자였고 또 한 명은 여자예요. 항상 그 남녀 혼성이 좋은 게 뭐냐면 해당한 집을 할 때 남자 3명 딱 서 있으면 문을 절대 안 열어줘. 그래서 해당하는 집에서 똑똑거릴 때 그 해당하는 구멍 있잖아요. 그게 일단 여자를 딱 세워놔. 세워놓고 여자가 오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프렌들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은 그 친구가 이제 발을 넣고 내부를 살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잘 되면 내부에도 들어가고 한 성공 확률은 일단 뭐라고 해야 돼? 집 내부까지 들어간 경우는 한 50%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 좀 나름 성공률이 높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그 친구분은 그 해당하는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잘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여기 이제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또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그 동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람들이 또 정보를 많이 알아.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가격도 물어보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어떤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그 갔더니 그 집에 만약 깃발이 꼽혀 있다. 뭐 빌라 A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점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집 있으면은 괜히 안 들어가는 게 나아. 괜히 갔다가 저주받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로 저도 이제 그 점집에 해당하는 경매집을 한번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낙찰을 받았냐. 해당하는 그 동네 자체가 뜨게 되면 낙찰가율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을 더 쓰면서 계속 이제 낙찰을 받아가거든. 그런데 이제 점집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한 15명 들어오면 한 3, 4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낙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으면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제가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스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면 이분이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월세는 당연히 잘 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해 보니까 내하고 또 재계약할 의사도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미국에 가요.
한인타운 가서 막 구슬하거든. 그렇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인천 부평구청역 근처의 빌라.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그때 낙찰을 받은 게 2012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살고 계세요, 여기.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혹시 사주나 이런 거 볼 생각 없냐고. 아, 이상해.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뭐 약간 과학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싫고 이 세입자분과 뭔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럼 약간 좀 뭔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명이서 거의 1년 동안을 계속 주말마다 만났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동네 일대도 인천에 구석구석을 다 다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중에 서울도 가고 경기도 했지만 이제 메인은 인천에 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서 완전히 단짝이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임장도 가고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오늘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막 낙찰도 받으면서 서로 이제 막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는 이 동기들이 있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 남자들 또 덩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이 부동산 용어 중에 경매 용어 중에 명도라는 게 있어. 이 명도가 뭐냐면 이 해당하는 세입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집주인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성분이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자 보통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 가게 되면 이제 명도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벌어지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좋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중에서 물건 조사하고 동선, 여기 이 동네에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아니면 이제 분양권 있으면 분양권, 그리고 뭐 재개발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같이 조사해가지고 동선을 짜고,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실제로 이제 해당하는 경매 물건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내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친구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세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팀을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치동을 가고, 한 친구는 반포동 가고, 한 친구는 서초동 가는 거야. 한 팀이. 그냥 여러 팀이. 그렇게 되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 대치동에 갔다. 그럼 대치동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같이 그 단톡방, 요즘 같은 이제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은 뭐 반포동, 서초동 자료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1타 3P자는 거죠. 한 번 가서 세 개를 동시에 얻어올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같이 하게 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투자의 방향성은 서울이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막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투자자 사이에. 그럼 이제 서울을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 내 혼자 하게 되면 이 서울은 구가 몇 개나 있나요? 25개나 있잖아요. 그죠? 이 25개 구를 내 혼자 하기가 힘들어.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5팀이다. 그렇게 되면은 3번만 25개니까 5번. 그렇지. 5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5번 가면, 그죠? 원래 혼자 있으면은 25번을 가야 되는데 5팀이 있으면 5번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모든 정보가 해결되고, 그게 만약에 25팀이 있다. 그러면 한 구를 한 팀이 파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정보 공유하면 빨리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흐름이 한번 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해당한 투자사람이 요새는 워낙 그거 서로 정보 공유가 빨라가지고 한 동네가 떴다 이러면 온 동네 다 들어와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 물건이 없어. 오전에 물건이 있었는데 저녁 때니까 2천만 원이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투자처가 보이면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정보를 최대한 빨리 이제 그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예 멤버의 구축은 요즘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 부동산의 이제 그 생활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